네, 이 부동산 시장에는 많은 테마들이 좀 존재하겠지만 하지만 서울시, 이 대도시에는 이 테마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개발이 됐기 때문에 기껏 기대를 해봐야 아주 노후된 지역에 노후된 아파트에 재개발이나 재건축밖에 테마를 만들 수가 없죠. 그런데 지금 현재 요즘 부동산 시장이 옛날에 그 박원순 시장이 만들었던 제도들 그리고 규제들이 서서히 풀어져 가고 뭐 청년주택이니 뭐니 이런 뭐 도시재생이니 박원순 시장 시절에 만들어진 것들이 이제 폐기 처분되고 드디어 가장 부동산 가격의 상승의 원흉이 됐던 공급 부족 이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테마가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있다라는 그리고 누군가는 항상 아무리 어려워도 틈을 만들어가고 그 틈 속에서 성장하고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릴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5월 9일부터는 역세권 시프트 개발에 투자하라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항상 보면 과거나 현재나 보면 이 서울이라는 공간 안에는 항상 상승과 보합과 하락을 동시에 공존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상승이 좀 더 많고 하락이 별로 안 보이는 그런 시장이었다라면 지금은 부동산 가격도 많이 올랐고 더 무엇보다도 부동산의 강력한 규제 아직 발표는 안 됐지만 기존 규제에 의하면 종부세, 보유세 부담이 굉장히 많아서 그동안 내 집 가지고 다른 하나의 주택을 가지고 월세를 받으시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힘든 시기지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마치 하락이 더 많은 것처럼 보이고 상승이 별로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 이 부동산이라는 시장은 항상 상승과 하락 그리고 보합이 항상 같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열심히 공부하는 분들에게는 반드시 하락, 적던 많던 하락보다는 상승하는 그런 요인들을 찾아가지고 상승 지역 그리고 상승 테마를 가진 쪽에 투자를 하시거나 내 집 마련을 하신다고 한다면 그만큼 또 자산의 증가 또는 내 자식들의 미래가 보장되지 않나 싶습니다. 최근 역세권 시프트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7월인가요? 작년 7월 용산에서부터 그리고 또 여러 군데의 역세권 개발을 좀 강조를 여러 차례 해온 것 같습니다. 그거의 결실이 5월 9일부터 결실이 맺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단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역세권을 개발을 해야 교통체증의 문제가 좀 덜하고 또 역세권에 있는 분들이 아무래도 대중교통수단 특히 지하철 또 GTX 또는 경전철 이런 부분들을 활용이 편하기 때문에 역세권에 공급을 했을 때 그만큼 서울 도심 내에 교통체증 문제라든가 특히 교통으로 발생되는 대란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역세권 개발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해왔고 드디어 역세권 개발을 용이하게 하고 서울의 그 부족한 지금 현재 특히 아파트 정말 아파트를 단정 짓기는 힘들지만 쾌적한 주거 환경, 양질의 주거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아파트나 아파텔, 그러죠? 그래서 주거용 그러한 건물들이 많이 지어지고 공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된다면 많은 수요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되고 그리고 나면 부동산 가격도 제대로 좀 안정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연 그런데 역세권 시프트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데 왜 유독 5월 9일부터 역세권 시프트에 더 주목하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과거에 우리가 역에서 나와가지고 역에서 나오면 승강장이 있죠. 출입구 몇 번 출구하는 그 출구로부터 거리가 250m인 지역을 1차 역세권이라고 지금까지 해왔고 500m 지역에 대해서는 2차 역세권이라고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세권 시프트를 개발을 하고 할 때는 항상 이 1차 역세권이 50% 이상의 면적을 차지해야만 진행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역세권 주변에는 바로 나오면 뭐가 있어요? 상가와 업무 시설들이 많이 있죠.
상가와 업무 시설을 빼고 나서 1차 역세권 250m를 개발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규모도 작고 또 키워서 개발하려고 하니 이 1차 역세권 규모가 50%가 넘지 않았기 때문에 무산되거나 또 이 작은 규모로 운영하다 보니 목소리가 큰 상업 및 업무 시설들의 좌지우지 되다 보니까 역세권 개발이 깨져버렸죠. 그래서 진행되다가 말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1차 역세권의 범위를 1차적으로 350m로 키웠죠. 그렇지만 역주변은 역시 이 상업 및 업무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세권의 상업 및 업무 시설을 빼고 50%의 면적을 만들어 주다 보니까 20%더 확장을 하자. 그래서 350에서 20% 확장을 해서 420m로 확장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그러면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게요. 이 기존의 2차 역세권은 원래 용적률 300%를 주고 1차 역세권을 500%를 준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용적률 500%를 줬다라는 의미가 결국은 500m 이내에 있는 80m 구간은 300% 하더라도 여기에서 업무 지역과 이 상업 지역을 빠져서 간다 하더라도 굉장히 넓어져서 무조건 1, 2차 역세권이 합쳐지면 이 1차 역세권 면적이 50%가 넘어가고 그만큼 개발이 수월하죠. 거기다 대고 이 용적률을 맥스 최대한 50%까지 증가하기 때문에 2종 또는 3종 땅들은 준주거 지역들은 원래 안 하죠. 역세권 시프트 업무에서. 그래서 준주거는 생각보다 투자 가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상업 및 업무시설 갖고 있는 거대 지분을 갖고 있는 분들이 통제되기 때문에 개발하기에는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종 용적률 서울 같은 경우에는 200%, 3종은 용적률 250%를 밖에 지을 수가 없는데 역세권 개발을 통해서 용적률을 무려 500%까지 올려준다는 거죠. 그러는데 올려주는 용적률의 50%를 기부 체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원래 200%인 지역에서 500%로 올려주면 300%가 늘어나죠. 거기에 늘어나는 300% 중에서 50%는 기부 체납을 하게 되죠. 그러면 150%는 서울시에 기부 체납을 하고 조합원들이 150% 가져갑니다. 그러면 무려 350%의 용적률만 가지고도 엄청난 수익성과 사업성이 좋아집니다. 과거에는 250m밖에 안 됐기 때문에 키워서 이 용적률을 받으려다 더 키우려 하다 보니 용적률 300% 받을 바에는 그냥 기존 개발 200%짜리 300% 받고 17% 정도의 기부 찬압만 하게 되는 그런 기존의 재개발 형태를 가져가겠다 보니까 항상 서로 싸우고 다툼이 있었죠. 개발하자 말자 민간 그냥 도정법으로 가자 했었는데 이제는 역세권이 절대 사업성에서 우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역세권을 안 하는 게 바보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 그리고 이번에 규정에서는 기존의 재개발이 진행하고 있거나 기존의 청년주택을 하고 있거나 기존의 모아주택이라든가 아니면 가로주택 정비구역을 하는 사람들도 기존 것들을 다시 이 역세권 시프트를 하게 되면 다 해주겠다. 지금 현재 역세권 주변으로 보면은 뭐가 있죠? 가로주택 사업 또는 모아주택 사업 또한 예를 들어서 지역주택조합 같은 게 있는데 그런 수익 구조가 나지 않는 부분들 그래서 여기에 500% 받게 되면 모든 조합원, 지역 주민들의 큰 혜택이 되기 때문에 역세권 시프트로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고 요즘 최근 뉴스를 보면은 박원순 시장이 만들었던 청년주택 이런 것들 서로 다 폐기 처분하고 있죠. 이건 작년까지만 해도 용적률 많이 주고 8년 동안 보관하되고 또 기부채납 비율도 낮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용적률 올려뒀더니 나중에 보니 청년주택이라는 자체가 너무 작고 정말 도시에게 맞는 그러한 주거 환경이 아니라 정말 쾌적하고 좀 주거 환경이 좀 좋은 양질의 어떤 그 주거가 좀 필요한데 그런 양질 작고 정말 월세 정도나 받은 그런 청년주택들을 가지고 간다면 나중에 분양도 안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지금 연일 폐기 처분되고 있어서 취소를 하고 역세권 시프트 쪽으로 돌아서려고 하고 있죠. 지금 현재 역세권 시프트는 또 다른 재개발 재건축과 같이 조건이 좀 높지 않고 완화되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노후도가 아주 유리하죠.
다른 공공재개발, 공공주도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노후도가 75%,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그 서울시에서 오세훈 음표 신속통합기획 신통은 67%입니다. 그런데 역세권 시프트의 노후들은 60%만 만족을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보면 이 60%의 노후도를 맞출 수 있는 역세권들이 어느 정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민 동의 이제 50%만 있으면 됩니다. 요 50%만 있으면은 이제 사전 검토를 구청에다가 신청만 하시면 되죠. 그리고 이 바로 정비구역 지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성이 좋다라면 사업도 빨리 가고, 요즘은 과거처럼 주민들의 싸움이 아니라 관이 직접적으로 많이 개입을 해서 클린업 시스템을 통해서 서울시가 관리하기 때문에 이제 비리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사업도 빨리 가고, 특히 요즘 뭐 단톡방 서로 문자 메시지를 단톡으로 하는 단체방이 생겨가지고 이제는 주민들의 의견이 뭐 사전에 동의서를 받기 전에 바로 그 안에서 거의 결정되는 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과거에는 주민 동의율 50% 받으려면 5년, 뭐 7년, 10년 걸렸던 게 지금은 4, 5개월, 6, 7개월이면 동의를 받는, 그리고 주민총회도 하려면 너무 많이 오는데 저도 이제 선수 SS 만행해서 바로 결정을 해가지고 진행하기 때문에 이제 주민 동의도 아주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20년, 15년 걸리던 재개발, 재건축 이제는 다 물리적으로 한 10년 안, 또는 요즘 보니까 서울시 통계에 하면은 재개발이 이제 9.5년, 10년 이렇게밖에 안 걸린답니다. 평균치가. 그래서 그만큼 사업이 빨라졌기 때문에 양질의 아파트들이 빨리 주거 공간 아파트들을 공급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용적률 최고 500% 늘어나는 건 상당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늘어나는 용적률에 대해서 50%만 시프트로 장기 전세 주택으로 기부 체납하면 되는 거고, 사람들은 기부 체납하면 서울시에 공짜로 다 주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건설교통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건축비를 서울시가 내고 가져간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부분 있죠. 늘 부딪히는 거. 고도 제한 문제가 있죠. 그래서 앞으로 역세권 시프트는 고도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뭐 2종이니 뭐 2종 땅 같은 경우에는 3종부터는 고도 제한이 원래 없지만 2종에서 고도 제한이 항상 뭐 15층, 뭐 7층 이런 식으로 고도 제한이 있는데, 일단 역세권 시프트로 들어가면 고도 제한이 없습니다. 단 건축 심의를 통과를 해야 된다는 조건이 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역세권 시프트가 얼마나 지금 현재 용이한 거고 재발 진행상 편한지에 대해서 간단한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보시면 남영역이고요. 여기 밑에는 효창공원역입니다. 과거의 시프트의 개념으로 보신다고 한다면 여기 이 파란 원이 250m 구간입니다. 250m 구간. 그리고 남영역에서도 역시 250m 구간입니다. 250m 구간에는 역도 있고 뭐 여기 상업이 은행도 있고 상업음식도 하다 보니까 여기를 다 빼고 나서 이 지역을 하려고 하니 여기가 역세권 시프트에 걸릴 수 있는 공간이 한 요만큼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뭐 스타벅스 뭐니 빼고 하다 보면 역세권 250m 개발할 수 있는 영역이 요만큼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걸 가지고 전체 개발하려면 전체 1차 역세권의 면적이 50%가 넘어야 되는데 넘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번에 용적률 이번에 역세권 시프트 1차 역세권 면적이 420m로 확장이 됐습니다. 420m 확정이 되고 역시 남영역 쪽에서 420m로 확장이 된다. 오히려 이 전체가 다 역세권 시프트 1차 역세권 안에 들어왔고 오히려 심지어 넓어지다 보니까 겹치는 공간도 있죠. 그러니까 이 전 지역은 용적률 500%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기쁘죠.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 이 원효로 일가는 얼마나 사업이 빠르냐면요. 작년 2022년 12월 10일에 개발행위 제한이 들어갔습니다. 개발행위 제한. 그리고 지금 현재 6월 지금 5월부터 6월까지 당장 2022년 지금 5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고공람이 들어갔습니다.
이 공람이 들어가면 바로 통과하면 정비구역 지정이 되죠. 정비구역 지정이면 이제 권리 산정 기준일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때부터 얘들은 이 조합원의 자격이 생기고 분양 자격이 만들어지는 거죠. 사업이 과거에는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과거 우리가 염창역 주변에 역세권 시프트 한다고 2년, 3년 하다가 결국은 해제됐죠. 앞에 있는 상권들이 해제를 원하니까. 그런데 남현역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420m 구간 넓다 보니까 이 지역 여기에서 나와서 한 150m, 200 되는 이 지역은 뺐지요. 빼고도 지금 현재 역세권 시프트를 할 수 있는 지역이 이렇게 넓어졌죠. 그리고 주민들에게 이익이 많이 발생됐죠. 그러니까 월시구나 하고 동의서를 내는 거예요. 동의서를 지금 현재 정비구역 지정 공람 냈지만 이거 다음에 조합 설립할 때 제가 봤을 때는요. 얼마나 열의가 센지 제가 봤을 때는 동의율 75% 받는 거 한 2, 3개월이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사업이 빨리 가기 때문에 이제 말도 안 되게 빨라졌어요. 과거에 같은 경우는 개발행위 제한 구역 가지고 서로 협의하고 주민들 뭐 의견 받다가 해제돼서 3, 4년 까먹고 해제돼 가지고 또 암울한 시기가 왔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너무 빨리 가고 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시청자님들 이 역세권 시프트 지금 할 수 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많습니다. 뭐 신촌역, 노구산동, 그다음에 저기 면목 주변, 그다음에 각 저기 반포 1동, 논현역과 그 신논현역 사이 반포 1동, 그다음에 뭐 양재동도 일부 좀 있을 수 있겠고요. 역 주변에 보면 노후도가 지금 60%가 넘어가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보통 제가 요즘은 그 노후도 계산하기도 매우 쉽지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께서도 누구나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한 2시간 정도만 품내서 노후도 30년 된 건물이 얼마나 있는지 찍어서 30년 이상이면 1점을 주시고 그다음에 노후도 1년 30년 안 되는 것들 0점 주시면은요. 100개 중에 60점만 나와도 역세권 지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역세권 개발 관심 가지시기 바라고요. 어떻든 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죠? 이렇게 420m까지 역세권 1차 역세권을 확장시키는 기한이 언제까지다? 그게 중요하죠. 기간이 올 연말까지다. 올 연말까지 사전 검토를 신청한 구역이다. 사전 검토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주민 동의 50%를 받아서 구청에 사전 검토 구청에 신청해야 한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요. 요즘 많은 전문가들 역세권 시프트 말을 안 할 수가 없죠. 이런 좋은 소식은 여러분과 같이 공유를 해서 어떤 소수 아는 사람들의 어떤 그 돈 투자거리가 돼서는 안 되고 우리 같이 우리 시청자님들처럼 또 서민이면서 또 내 자식들 내 주택 하나 우리 마련해야 되고 또 이번 기회에 나도 서울에 나 지방에 살지만 나도 서울에 하나 내 아파트 하나 만들어 놓을 거야 라고 하는 분들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역세권 시프트 개발 관심 갖고요. 반드시 용적률 500%는 성공할 수밖에 없고 사업성이 매우 좋다. 그리고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들이 공급된다면 대부분이 가격이 높다.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고 역세권 시프트 개발 투자에 한 번 정도 관심 가져 보셨으면 좋겠습니다.